그리고 그 의원님 그러고 나서 정치 활동하시면서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막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민생을 위한 법안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어머니이자 여성이자 그리고 주부이자 또 국회의원도 뭐 남성 여성을 나누는 건 의미가 뭐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성 의원으로서 감성과 이성이 함께 조화로운 이런 법안들을 내놔서 저는 그 법안을 사실은 뭐 심쿵 법안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맞습니다. 심쿵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네, 그거 열심히 싸웠던 시은지 한번이잖아요. 예. 그때 저랑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끝내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쟁취해서 5살 세훈이는 내보내고 서울시에서 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뛰어넘어서 엄마들이 생각하는 저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자식을 기를 때 자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밥은 먹여야 돼. 그런데 그럼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의무 교육이에요.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땐 초등학교까지만 의무 교육이었는데 그게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되면서 그런데 아이들을 최소한 이 21세기에는 한국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막 교육을 시켜서 천연자원도 없고 뭐 이런데 사람을 교육시켜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 이 나라를.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 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법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태완이법. 그렇죠. 예,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태완이법. 이렇게 두 가지가 저는 최근에 가장 심쿵 법안인 것 같거든요. 그 의원님 그 심쿵 법안 두 가지 특히 의원님 굉장히 많은 법을 발의하셨지만 그 두 가지 법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게 다 사실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두 개 다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에. 그래서 그 과정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TV에 태완이 얘기가 나왔어요. 김태완 군. 대구의 한 골목인데 공부방 간다고 태연이가 나갔는데 누가 그 어린 6살짜리 아기에게 황산을 뿌렸습니다. 아기는 약 50일 동안 앓다가 범인이 누구라고 지목을 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초동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지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합니다. 아기는 세상을 떠났고 목에 황산이 뿌려져서 목이 다 타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누가 범인인 거라고 지목을 했음에도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온 애간장이 녹으면서 범인을 잡아달라고 15년을 울부짖게 됩니다. 그 내용이 TV를 통해서 나왔어요. 제가 그걸 이제 사실은 밤에 보다가 울었죠. 남의 얘기가 아니다. 너무너무 그렇죠. 슬퍼서 우는데 제가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울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국회의원이지.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당시 법사위원이었고요. 그 부모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을 내고 그 범인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묶여 있거든요. 그렇죠. 15년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15년이 되면 이 살인범은 해방이 됩니다. 그때 잡혀도 처벌받지 처벌을 않아요. 안 받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그게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살인범 공소시효라고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을 내면 살인범 공소시효가 잠시 중단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아기의 이름을 따서 태완이법이라고 만들자. 아마 그래서 대한민국에 거의 시작이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든 경우가 됐는데 상징적이라서 제가 태완이법이라고 이름은 형사소송법이죠. 태완이법이라고 만든 다음에 그 엄마하고 노력을 했는데 끝내는 공소시효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완이에게는 해당되지 못했고 그러면 태완이법이라고 만들지 말자. 태완이 해당이 안 됐는데 그 엄마가 하루 종일을 울더니 다시 연락을 하셨어요. 의원님 태완이 이름 써도 좋습니다. 제2의 태완이가 나오지 않게 의원님 태완이법 우리 태완이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범인을 잡아도 처벌하지 못하지만 제2의 태완이가 나오지 않게 태완이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고 그 태완이법을 법사위원들이 함께 도와서 태완이법을 만들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완이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엔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그때 그 법을 만드는 와중에 저희가 법무부하고 법원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만들면서 법무부가 지시를 내리게 됐습니다. 검찰청 그리고 경찰청 모두 다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미제 살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세요 라고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시그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네. 시그널이라고 김혜수하고 네. 나와서 그 살인범을 잡아나가는 그 시그널이 이 태완이법이 만들어져서 그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가 시그널이라고 하는 드라마죠. 드라마. 그 드라마인데 맞습니다. 김혜수, 조웅진, 웅진, 조진웅, 조진웅. 그리고 이재원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가 바로 그 드라마인데 그렇게 해서 태완이법이 만들어졌고 미제살인 사건이 다시 재수사하게 된 거예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그 살인범은 15살짜리 소년이었어요. 살인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문을 받으면서 살인을 자백하게 됐는데요. 10몇 년을 살았죠. 재심 영화. 그 재심 영화가 있었는데 그 사건은 살인범 공소시효가 한 15일 남았어요. 그래서 태완이법을 통과시키면서 청와대에다가 부탁을 해서 전자결제로 네. 그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출장을 가 있었는데 우리가 막 요청해갖고 전자결제로 그게 이제 공표되기 시작해서 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15일 정도 남았고 그렇게 통과돼서 진범을 잡고 진범이 아닌 그 사람은 재심 청구를 했죠. 그때 그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약촌 오거리 사건을 딱 공소시효를 딱 붙잡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계기가 됐죠. 표현이 참 확실히 김태희 의원이 말씀을 잘하군요. 딱 공소시효를 붙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자리로 왔고 그 뒤에 공소시효가 조금 더 남았던 게 두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용인 교수 부부 살인 사건, 그 다음에 무슨 호프집 살인 사건이라 해서 쪽지문이라고 해갖고요. 지문에 쪽이 남아 있었어요. 그거를 또 과학적 기법으로. 그렇죠. 예전에는 그 과학수사 기법이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아서 그걸 쪽지 지문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그만 쪽지문이라도 그때 남아있던 조그만 게. 그걸 다시 돌려서 대조해 보면 찾아내는 기술이 이제 우리가 갖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태완이법에 의해서 수십 건의 미제 살인 사건이 해결됐는데요. 제가 태완이법을 통과시키면서 꼭 더 해결하고 싶었던 게 개구리 소년 살인 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두 번째는 그놈의 목소리에 나오는 이영호 군 유괴 살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범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요번에 그래서 화성 연쇄 살인범 살인 사건이 실제로는 그 당시에 미제 살인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라 라고 하는 게 태완이법이 통과됨으로써 그게 모두 지시가 내려갔고 다시 한번 조사한 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요번에 이춘재를 특정 짓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태완이법이고 이제 그 태완이 엄마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완이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15년을 거리에서 아들 때문에 밥도 잘 못 먹고 사실은 살인범에겐 공소시효가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고통에는 평생 가슴속에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가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지금 세월호를 비롯한 이렇게 불행한 사고나 살인 사건 아니면 불특정한 테러의 이런 사건으로 희생된 그 부모들은 그러니까 쉽게 더 잊혀지지 않는 것이 부모 앞에서 투병을 하거나 그렇죠? 그 황산 테러를 받은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봤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더 잊혀지지 않죠. 더 잊혀지지 않아서 그런 일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태완이를 그렇게 황산 테러 했던 범인은 잡지 못했겠지만 태완이법이 만들어져서 늘 태완이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쁜 범죄가 잡히고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이 범인을 추적할 수 있게 해놓은 그것만으로도 이거 생긴 것만으로도 그래도 손톱만큼의 위로가 부모들에게도 됐을 거고요. 또 하늘에 있는 태완이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서영교 의원님 좀 이번에도요 열렬히 좀 응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또 다음에 국회에 들어가셨을 때는 의정생활을 이어가면서요 또 어떤 신쿵법을 만들어낼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태안이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많이 울고. 의원님은 더 하셨을 것 같아요. TV에서 부모도 직접 만나시잖아요. TV에서 나오는데 막 제가 울은 거예요. 근데 딱 무슨 생각이냐면
나 국회의원이지. 응. 내가 도와줘야지. 아, 저도 그 얘기하는데 계속 지금 막 눈물이 나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방송하다가.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자기 자랑 하나 하고 가는데요. 태완이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태완이법은 서영교가 잘라서 만든 게 아니고요. 당시에 방송이 해준 거잖아요. 태완이의 얘기와 태완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방송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그 방송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태완이의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게 어느 날 저가 보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났는데요. 제 자랑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300명이 법안을 냈는데요. 그중에 가장 좋은 법을 찾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입법 정책 의원상이라고 하는 거를 국회에서 뽑아요. 네. 그래서 교수들이 쫙 모여갖고 심사를 막 하는데요. 두둥. 모든 사람의 두둥. 모든 분들의 만장일치 태완이법 네. 딱 뽑혀져서 당시에 이제 국회의장이 또 상을 주는데 상만 주는 게 아니라 돈도 줍니다. 일 잘했다고 정책 개발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받아서 좋은 데 썼죠. 만드는 데 쓰고 그다음에 태완이 어머니께 감사패 드렸습니다. 감사패 드리고 또 저희 유권자는 아니시니까 태완이 어머니께 태완이를 기억하라고 태완이를 상징하는 것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가십시오. 밥도 좀 드십시오. 예.